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8회 시작합니다. 네, 저는 항상 이병희 아나운서의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SBS 보도국 사회부 장선희 기자고요. 네. 제 곁에는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듯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 커튼콜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연애시대, 신과 함께 이승편, 그리고 마리키리 등 다수의 흥행작을 연출하면서 팬들에게 탱연출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믿고 보는 연출가이자 이번 식스 더 뮤지컬의 한국 첫 라이선스 공연의 연출을 맡은 김태형 연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극 뮤지컬 연출 많이 하고 있는 네. 김태형 연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탱 연출이라는 별명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뭐 이름이 제가 김태형이다 네.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형이나 오빠보다 탱탱탱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착 붙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다가 뭐 탱 연출 그렇게 됐고요. 네.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 뭐 같이 하는 배우분들이나 동료들이나 특히 관객분들도 뭐 그렇게 불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배님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믿고 보는 연출가다 이건 알았는데 이 탱 연출이라는 별명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좀 네. 약간 심오한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전혀 없습니다. 네. 구전으로 이어진 별명이었네요. 네. 탱연출. 네. 근데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탱 하는 네, 그렇죠. 그 네. 발음이 되게 통통 편해 튀면서. 보이고, 네, 만만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식스 더 뮤지컬 얘기를 주로 하려고 모신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식스 더 뮤지컬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 그 공연팀이 와서 이제 네. 하고 갔고 네. 그 뒤에 이제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을 처음 하는 건데, 네. 일단 그 연출을 네.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네. 이 공연은 그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뮤지컬 더 식스는 그 IM컬처라는 회사에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2017년도 만들어지고 작품이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이제 참가하면서 네. 거기서 엄청 인기를 끌게 되고 음, 그 이후로 정말 급속히 공연이 성장하고 네. 해서 뭐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뭐 한국,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 그리고 호주 프로덕션까지 전 네.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데 저희 그 아이엠컬처의 대표님이 네.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함께 협력하던 영국의 프로듀서에게 이 공연을 소개받고 이 공연에 투자하겠다. 오. 이 작품의 제작에 투자하겠다 해서서 네. 정말 그 현금 투자를 말하자면 한 거죠. 이 공연 잘 될 거라고 초창기에. 믿고 초창기에 네. 거의 초창기에. 어. 그래서 저희 한국의 투자와 뭐 영국에서 여러 투자자들 프로듀서들의 힘으로 에딘버러에 올라갔고 네. 그래서 좋은 반응으로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어. 성장을 했던 공연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연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 한 2020년쯤에 한국에서 원래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네. 2017년 그때 만들어진 네, 그게 네. 잘 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제 하자. 네, 네. 그때는 브로드웨이에 완전히 올라가기도 전이었고 토니상을 받기도 전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레플리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뮤지컬 레플리카라고 하면 오리지널 공연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는 형식인데 그때는 음악과 대본만 사와서 스몰 라이센스라고 해서 그걸 한국에서 좀 다시 네, 네. 만들어 보자. 사실 이런 개념으로 해보자. 네, 네. 라고 한참 같이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때 창작팀이 꾸려지고 네. 배우들 캐스팅을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그 오리지널 팀에서 잠깐만 우리 공연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브로드웨이 갈 건데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기다렸고요. 브로드웨이에서 엄청 환호를 받으며 오픈하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공연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고 멈췄어요. 진짜요? 네. 그 뉴욕이 전체 공연이 봉쇄되던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이제 첫 공연을 딱 오프닝 나이트를 하고 멈췄다고. 그래도 오프닝은 하고 하고 스탑하고 몇 년 있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간 네. 거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는 먼저 공연이 올라가서 잘 되고 있던 와중에 네. 스탑된 거였고요. 그래서 한국 공연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스탑돼 있었고 네. 그리고 영국에서 공연이 재개되면서 한국에서 다시 공연을 해보자. 그리고 애초에 투자자로서 조금 그 커넥션이 있으니 네, 네. 한국에서 해보고 싶다.
그렇게 협의 끝에 이제 내한 공연과 네. 저희 오리지널 캐스팅 공연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저는 아이엠컬처라는 회사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대표님 애초에 저하고 같이 하자고 같이 정인석 제안을 하셨던 대표님. 네, 정인석 네.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초창기에도 준비를 하다가 네. 이제 이번에는 좀 형식이 스몰 라이센스가 아니라 레플리카로 오리지널 팀들이 똑같이. 와서 이제 다 네. 하는데 한국의 협력 연출이 좀 필요하니 네. 그걸 도와달라 해서 같이 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번 프로덕션의 협력 연출로서 네. 네,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서 뭐 브로드웨이 뭐 해외 공연까지 가고 그리고 토니상도 받았잖아요. 네, 음악상과 의상 디자인? 관련된 상을 네, 받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초창기에. 아주 훌륭하시네요. 성공적인 투자, 그거에 있어서는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죠. 네. 뭐 지금 한국 공연은 생각보다 그 투자가 성과가 좋은지 아직 알 수는 없고 하지만 그 프로덕션에 해외에서, 오리지널 네, 프로덕션에 네. 대한 투자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군데 해외 공연 이렇게 뭐 투어 굉장히 많이 나와 네. 있더라고요. 네, 현재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쭉 공연이 네. 되고 있고 뉴욕에서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되고 있고 네. 영국 국내 투어 팀이 돌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팀, 미국도 막 투어를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호주도 네. 투어, 뭐 미국도 투어 이제 네. 이런 투어 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계속 꾸려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꼭 봐야 될 것 같은 공연이에요. 저같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연은 보고 싶은데 네. 못 보시거나 아니면 못 보신 분들 더 많을 텐데 어떤 작품인지 조금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뮤지컬 더 식스는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 한국 관객들한테 그렇게 막 엄청 흥미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영국의 왕이었던 1500년대 고 무렵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왕비가 6명이나 있었는데 네. 부인이 네. 그 6명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공연이죠. 식스가 네. 그 6명의 식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나 다만 공연은 그런 튜더 왕조 시대 영국의 그 르네상스 고 무렵 시대의 어떤 전통의 사극인 것 같은 느낌을 풍기지만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팝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네. 6명의 여왕들이 네. 각각의 팝 디바인 것처럼 콘서트처럼 자기 노래를 한 곡씩을 부르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연은 우리 그 죽은 여왕들이 마치 되살아나서 지금 우리 여왕 6명이 너희들 앞에서 콘서트를 할 거야. 심지어 그것을 이혼 참수 라이브라고 부르거든요. 네. 영어로 뭐 하면 divorce beheaded 이런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이혼당한 그리고 목이 잘린 어. 그런 부인들이 모여서 그 라이브를 할 거다, 쇼를 펼칠 거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공연은 누가 더 불행했나, 누가 더 헨리 8세에게 끔찍한 취급을 당했나, 누구 인생이 더 꼬였나를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줄 건데 그 중에 1등을 뽑으면 그 1등이 우리 식스라는 그룹의, 식스라는 밴드의, 식스라는 이 팀의 리더가 될 거다. 리드싱어 혹은 리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행했는지 뽑아줘 라고 대결을 시작해서 한 명 한 명이 자기 사연을 노래로 들려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공연의 마지막에 가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부정하거나 뒤집으면서 공연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요. 네. 이 6명은 각각 좀 레퍼런스가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비욘세라든가 샤키라라든가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가 맞아요. 요런 에이브릴 라빈, 뭐 아델 요런 정말 팝스타들을 모델로 해서 마치 그들의 음악 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음악들로 관객들에게 좀 훨씬 더 친숙한 팝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신나게 콘서트를 보다 보면 후반부에는 이야기를 좀 뒤집어서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네. 있고 그 두 가지 지점이 전 세계 그런 여성 관객들이나 이 기존의 이 여왕을 다뤘던 방식에 비해서 새롭고 신선하다고 느껴서 이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대본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어쨌든 저는 연극을 먼저 당연히 했던 사람이고 네. 드라마가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대본 음악도 듣기 전에 대본을 먼저 읽었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만들고 그 협력 연출이 와서
함께 공연을 만들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요것이 이거를 패러디한 거구나.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가사가 요런 대사가 만들어진 거구나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는 한결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스타일의 음악으로 이 공연을 끌고 가고자 하는 거구나. 이 음악이 굉장히 익숙한데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 같은데 하는 것들은 정말 기존의 멜로디를 패러디한 것들도 좀 있었고 영국의 전통 그 민요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음악 스타일이 좋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들어본 것 같은 데가 표절했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친숙한 어떤 코드 진행이나 뭐 음악 구조가 그 기존 팝스타들의 것들을 일부러 가지고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숙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 굉장히 짧고 강력하게 드라마를 여태까지 끌고 왔던 이야기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이게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되나? 라는 의문이 사실은 처음엔 좀 들었었는데 대본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을 봤더니 이걸 구차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만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충분히 이런 걸 갈급히 원하고 있던 관객들에게 전달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헨리 8세가 진짜 유명한가 봐요. 그 영국 역사에서. 네, 가장 유명한 왕인 것 같아요. 영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왕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뭐 엘리자베스 1세, 헨리 8세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의 왕들 중에 가장 유명하게 이제 알려져 있고. 특히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친숙한데 제가 올해도 또 올라가지만 제가 히스토리 보이즈라는 연극을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틈틈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영국 역사를 공부할 때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인물이고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 영국을 어쨌든 그 대륙에 진출하게 하고 강대국을 만들게 했던 정책들과 또 어떤 종교적으로 기존의 카톨릭과 결별해서 영국의 성공회를 새로 만들어낸 거라든가 저희한테는 그게 무슨 감흥이 있나 싶지만 사실 영국의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종교를 확 뒤집어 엎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왕비를 6명이나 부인을 6명이나 맞이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책에 나오는 헨리 8세와 또 콘텐츠로 나오는 헨리 8세에 그려지는 것들은 좀 되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 전에 그 헨리 8세는 예를 들면 가장 아마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튜더스 같은 드라마이거나 무슨 뭐 천년의 스캔들 같은 영화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젊을 때 왕이 되었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욕망에 넘치는 남자. 그러나 말년이 조금씩 뭔가 말려가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 뮤지컬 더 식스에서는 사실 헨리 8세는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이름은 나오고 저희 설정은 그 콘서트장 같은 저희 공연장 느낌에서 공연장 센터 중간에 헨리 8세가 저기 조성화가 걸려 있거나 저기 헨리 8세가 있다. 그래서 배우들은 가끔씩 헨리 8세를 똑바로 쳐다보거나 그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데 공연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남자죠. 그죠, 아주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고 한심하고, 그렇죠. 볼품 없고, 뭐 그런 남자가 계속 끊임없이 그려지면서 공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튜더스는 이거 식스를 보고 와서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옛날 영화인데 천일의 앤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서 제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일의 앤에서 그 앤 볼린이 그러니까 두 번째 왕비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혼 첫 번째 왕비와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종교적으로 교황청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네 교회를 따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영화도 꽤 옛날에는 되게 유명하게 되게 많이 봤던 영화 같거든요. 근데 웸볼린이 진짜 이 참수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 공연 시작할 때 그 제일 처음에 캐릭터들이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 등장해서 우리말로는 이혼,
뭐 참수, 네. 그다음에 사망, 사망, 그다음에 네. 이혼, 네. 참수, 또 참수, 살아남은, 뭐 네. 생존, 뭐 이렇게 생존. 말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 공연이 그래서 조금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될라나 싶었던 것은 네. 그것이 영어로 하면은 뭐 divorce, 디볼스, beheaded, 네. 뭐 survive, 네. die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 여섯 여왕을 외우는 방법의 라임이래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태정태세 문단세 같은 거예요. 그 그래요? 여섯 명의 여왕의 순서와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그 공부할 때 네. 약자나 이런 걸 노래나 그런 리듬을 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왕들의 순서나 이름을 그냥 얼핏 기억하긴 어려우니까 네, 이게 네. 뭔가 반복적이잖아요. divorce, beheaded, 네. 그다음에 die. 다이. divorce, beheaded, survive. 아. 이렇게 하면 여섯 개가 금방 외워지고 그거에 빗대서 그럼 첫 번째 여왕은 이혼을 했던 누구 알아보니 누구, 캐서린이고 네. 두 번째는 참수를 당한 엠블린 엠블린. 이런 식으로 역사 시간에 영국에서 원래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그걸 뒤늦게 알고 이게 그런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그런 거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대사로 이렇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그렇죠.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공연엔 사실 이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또 여기 우리 연습 때 한명 연출이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면 이거 영국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미리 얘기 못 해줬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요? 그런 게 또 뭐가 있어요? 그 처음에 영국 사람들도 사실 네. 이 6명의 여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자세히는 모르죠. 자세히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주지 않고 쭉쭉 넘어가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가도 충분히 관객들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였거든요. 네.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모른다의 수준이 좀 다른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뭐 80년 광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해도 저희한테는 떠오르는 정서가 있죠. 그리고 뭐 누군가가 농담처럼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면 그냥 다른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또 이게 지금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걸로 어떻게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거나 농담으로 더 패러디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가 딱 오는데 그 정도로는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이순신이 누군지는 우리는 그쵸. 이름만 얘기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엠블린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왕이었는지를 이미지가 있죠. 이 공연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대부분 그 이미지를 더 비틀거나 뒤집어서 보여주는데 원래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우리한테는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더 연출을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한국 팀에서는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또 이 작품은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굳이 막 엄청 우리말로 더 설명해주고 풀어주기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설명들로만 구성을 하고 잘 원래 이미지가 있어야 그 이미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러지 못하지만 이 공연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그냥 밀어붙여 보자. 굳이 따로 공연에서 설명하지 말자로 했고요. 이게 잘 통하나 안 통하나를 저희 사실 좀 노심초사하면서 봤는데 내한 공연을 보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한 공연 영국 투어 팀이 와서 이제 하는 공연을 우리 관객들 보시고 사실은 굉장히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시면서 공연을 봤고 그 영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만큼 공연을 다 이해하고 아니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런 컨셉을 다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이 공연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즐기신 것 같아서 큰 걱정 안 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천일의 앤을 봤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부인까지는 대략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도 엄청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는 모르고 이번에 뮤지컬을 보면서 처음 이제 알았는데 몰랐어도 그 사람들의 캐릭터나 이런 거가
이게 어떤 이미지였고 그걸 어떻게 비틀었구나 하는 게 약간은 그래도 네네네. 감이 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5번째에 나오는 이제 캐서린 하워드라는 네. 캐릭터인데요. 영국에서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왕은 5번째 부인인데 네. 굉장히 젊고 어린 나이에 이제 부인이 되었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네. 헨리 노년에. 그리고 캐서린 하워드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이 배우거나 뭐 그냥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문란하고 네, 네. 굉장히 남성 편력이 심하고 남자를 밝히는 네. 그런 캐릭터로 이제 네. 알려져 있죠. 그런 직업 여성 같은 느낌을 네. 풍기기도 하고 물론 근데 우리 관객들은 모르죠. 그죠. 그런 5번째 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 여왕이 그런 이미지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도 자료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공연에서는 그 캐릭터의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마치 가장 예쁘고 가장 섹시하고 젊고 아름다운 약간 백치미가 있는 여성인 것처럼 네. 공연에서 보여지고 시작을 하는데 하워드의 넘버를 쭉 진행되다 보면 저것이 성적 대상화되어 있는 여성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 가치를 성장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가를 네. 사실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게요. 넘버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폭력의 피해자 같은 느낌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발랑까진 문란한 여왕으로 알고 있었던 그이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 당시에 그런 궁정의 문화와 질서 안에서 어떻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실은 보여줘서 되게 예쁘고 섹시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네 그런 느낌으로 보다가 네. 노래가 진행될수록 이게 뭐지? 맞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끝나게 되는구나. 처음에 쟤 섹시하고 예쁘네 라고 생각했던 내가 약간 미안해지는데 그렇게 정도까지 가거든요. 네. 그렇게 공연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캐릭터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여왕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죠. 그걸 소개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다가 하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근사하고 멋있는 모습이 있어 라고 네, 알려주는 네. 듯한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4번째 부인 얘기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초상화를 보고 네. 예쁘다 이래서 네. 찍어가지고 데려왔는데 실제로 봤더니 다르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푸사와 달랐다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을 한 걸로. 네. 예. 근데 이혼하고 그 뒤에 굉장히 행복했대요. 약간 너무 잘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예. 정확히 역사 책에 네. 그렇게 이혼하고 그 클레페에서는 안 나는데 클레페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캐릭터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상화만 보고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데려왔는데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고 네. 그래서 뭐 잠자리도 거의 가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혼하게 됐는데 그게 엠블린 이후로 이혼에 대한 그 절차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엠블린 때 종교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혼을 하려면 네. 가톨릭 하에서 네. 그 근거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여왕과 이혼이 잘 안 됐는데 그렇죠. 예. 호사가들이 다르기 너무 좋은 이야기인 거죠. 그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를 바꾸고 로마 카톨릭과 헤어지고 독자적인 종교를 건립하고 거기 수장이 되고 그래서 기존 카톨릭 수도원들을 해산시키고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쩌면 여자 때문에 왕비를 얻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종교를 그렇게 했다고? 네. 야 너무 재밌는데 네. 이게 뭐가 정말 더 맞는 건지 네, 정확히 네. 알 수 없지만 네. 많은 역사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있어요. 그리고 엠블린에 대한 캐릭터도 그만큼 그 당시가 이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기존 카톨릭과의 말하자면 개신교와 이제 한참 싸움과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네. 엠블린은 철저한 개신교 신자였고 훨씬 더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네. 여자였고 네. 그래서 그 과정이 개입된 거다. 단순히 그냥 애정 문제로 인한 이혼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네. 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는
이혼하는 절차가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더. 네 번째 분 네. 라임상 이혼인데 이혼이 순조롭게 됐고. 좀 더 네. 순조로웠고요. 그래서 클래피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저희 그 넘버에서도 사실 가장 혁신적인 넘버들 거의 힙합 넘버처럼 랩처럼 부르고 또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하면 못생겼다고 이제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알던 초상화와 다르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혼 법적인 지금도 사실 뭐 그냥 뭐 내 규책 사유로 이혼을 하면 뭐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도 그렇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녀가 가져간 것들이 남은 생을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재산도 충분했고 그 저희 가사에도 나오는데 당시의 영국은 남편이 없는 여자는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없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혹은 남편의 자기 후견인이 있어야지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이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돌봐주는 남자가 없어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공원에서는 야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성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리치몬드 성이라는 성을 주고 막대한 재산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친구로 지냈대요. 헨리 왕이랑. 오히려 이혼을 그래서 뭐 궁정에 파티 있으면 놀러 오고 뭐 여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쿨하게 자주 놀러 오고 만나고 사냥도 하고 뭐 지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캐릭터들을 이제 소개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감독님한테 조금 특별히 애착이 가는 캐릭터나 저희가 있을까요? 총 6명의 이제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캐서린 파라는 캐릭터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고 힘 있고 감동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까지 5명의 캐릭터들이 사실 계속 불행 배틀을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더 불행한가?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나는 이런 일까지 겪었다. 나는 행복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사랑받는 줄 알지만 사실 나는 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5번째 캐릭터인 이제 캐서린 하워드까지 가면 물란한 여왕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런 아픔을 정말 아픈 아픔을 겪고 있었구나를 보고 나서 좀 더 경쟁이 막 격화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선을 좀 넘는 말까지. 나는 그때 내가 왕비일 때 헨리는 뭐 몇 명이랑 바람 폈어. 나는 몇 번이나 유산했어.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얘기가 강해지고 있을 때 캐서린 파라는 캐릭터가 자기 불행을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우리 막 누가 더 불행한지 누구 트라우마가 더 센지 이 경쟁하고 있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다른 캐릭터들이 물어볼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불행을 깊이 노래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 공연에 말하자면 굉장한 테마 주제 의식들을 이제 사실 넘버와 씬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가 식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헨리라는 왕의 6 와이프이기 때문에 전부인들이니까 거기에 한 카테고리를 묶여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 각각 너희 하나씩 이야기를 다 펼쳤잖아. 다 한 명 한 명 너무 다르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야 돼? 왜 우리가 남편에게 얼마나 더 불행했는지를 자랑해서 비교하고 우리끼리 경쟁해야 돼?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누가 더 나쁜 여잔지, 누가 더 불행했는지, 누가 더 혹은 누가 더 근사하고 더 유명한지를 왜 우리끼리 경쟁하고 비교해야 되냐?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캐릭터들이 마지막 캐릭터의 캐서린 파의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이 이 공연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소리인 것 같고 네. 또 성취하고자 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상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훅 넘어가도 이게 전달이 되나 싶었는데 그런 음악들과 네. 분위기가 충분히 그냥 납득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나는 콘서트 형식이지만 한국 배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의 그런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울컥하게 맞아 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지점을 공연이 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게 메가식스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네. 어떤 그러면 곡을 저희가 들어볼게요. 메가식스를 듣게 되나요? 네, 메가식스가 짧게 이렇게 편집된. 이 메가식스라는 넘버는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커튼콜까지 다 한 후에 한 곡 더 필요해요. 우리가 노래 들려줄게요 하면서 뭐 커튼콜 때 관객분들이 함께 촬영을 하거나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게 되는 넘버고요. 앞에까지 나왔던 각각 캐릭터들이 불렀던 자기 넘버들을 다 믹스해서 정말 네. 조금씩 자기 노래에 소절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넘버입니다. 진정해 정신머리 챙겨 날 상처 줄 생각 없었어 나는 나는 웃든지 상관없어 난 그 자리에 내가 원한 행복도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그 자리 나 홀로 왕자의 내가 갖게 된 이성을 즐겨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이성의 여왕 엎드려잖아요 네가 원해 넌 baby 우리 노래 다 같이 believe 네가 원해 넌 baby love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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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 필요 없어 너의 사랑 나라 부를래 no 필요 없어 나 우리 이제 아냐 이혼 참수 지금 이혼 참수 사춘 우리 cease 캐릭터마다 넘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면출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인상적인 넘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넘버들 하나하나 사실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또 넘버들의 그 안무도 굉장히 섬세하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안무 스타일도 각각의 팝스타들의 스타일별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좋다 넘버 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4번 넘버 네. 굉장히 흥미롭고 네. 또 이게 약간 푸사 차이 때문에 네. 이혼당한. 클레페라는 캐릭터의 네. 넘버인데 이게 굉장히 힙합 넘버 같기도 하고 네. 니키 미나즈를 이렇게 모델로 모델로? 삼아서 네. 만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네.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각각 6 여왕의 넘버가 아닌 넘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오프닝이라든가 네. 다 같이 부르는 6 같은 넘버나 중간에 그 4번 넘버인 그 클레페 네 번째 여왕인 클레페가 하기 전에 하우스 오브 홀바인이라는 넘버가 네. 있거든요. 네. 공연 볼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넘버였어요. 네. 그게 굉장히 그 블랙 라이트를 막 쓰고 네. 형광색 이렇게 막 선글라스에 막 프릴을 막 두르고 나와서 하는 장면인데 컨셉은 그 클레페라는 여왕의 초상화를 그린 굉장히 유명한 사실 독일에서 화가. 유명한 네. 홀바인이라는 화가의 작업실이다라는 네. 컨셉이고 근데 그 사람이 클레페를 실제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려줬다라는 컨셉으로 네. 이제 그런 건데 네. 마치 보그나 이런 패션 잡지에 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네. 혹은 네. 패션계의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 것처럼 연기하고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장면을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배우들이 하고 있는 포즈나 이런 것들도
이런저런 그런 모델들 사진을 쫙 깔아두고 그중에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굉장히 과장된 이렇게 패션 모델 포즈 같은 걸 하면서 네. 동작들도 이제 그것들은 저희 한국 안에서 따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각자 배우의 개성에 맞게 따로 만들고 싶다 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사나 노래가 굉장히 코믹하고 재치 넘치고 그리고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이 보기에 조금 독특한 자기네 언어가 아닌 독일어로 된 가사를 일부러 조금씩 많이 네. 써서 네. 독일에서 왔으니까. 독일에서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쿨하고 네. 뭔가 신선하고 자기네 문화와는 다른 그런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온 여자를 그리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이렇게 좀 이질적인 문화의 그런 공간을 만든 거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클럽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맞아요. 핫한 네. 그런 만들었는데 그건 언버거에서 굉장히 재밌고요. 네. 참 유심히 보면 가사나 뭐 하는 행동들이 되게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외모에 대한 거 뭐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왕을 고른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 2명 정도가 탈락되고 이제 세 번째 시키는데 그게 틴더라는 앱을 그냥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그게 틴더예요. 네. 저희도 들으면 틴더구나 알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는 틴더를 뭐 한국에 많이 많이 쓰지 쓰지도 않을 않으니까. 틴더로 네. 저희도 뭐 그런 소개팅 앱 같은 네. 것들이 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방식이 틴더가 딱 그 방식이 거잖아요. 보고 마음에 들면 그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왼쪽으로 스와이프해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안 들고 찡찡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헨리 8세가 새로운 여왕을 구하는 과정을 마치 틴더 앱으로 데이트 상대를 고르듯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표현한 헨리 8세를 비판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틴더 앱을 쓰는 것처럼 가볍게 그리고 그 하우스 오브 호얼바인도 마치 클럽처럼 굉장히 가볍고 우스꽝스럽게 확 그려낸 네. 것 같거든요. 그 넘버도 굉장히 재밌고 네. 네. 듣고 있으면 신나고 네. 네. 안무도 재밌고 뭐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제가 봤던 이 공연 장면이 머릿속에 막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장면이 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튜더스 있잖아요. 그게 워낙 인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이미지를 뒤집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앤 블린이라는 캐릭터일 거예요. 네. 사실 그 여성 여왕 중에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앤 블린이거든요. 네. 첫 번째 여왕인 아라곤 캐서린이라는 그 여왕이 가장 오랜 기간 이제 부인이 24년 가까이 부인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이제 앤 블린이죠. 네. 그 앤 블린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그야말로 요부이고 또 왕을 유혹해서 계획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게 조강지처를 버리게 한 요부의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시각으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고에 유연했던 여자이기도 하고 사실 프랑스에서 자랐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궁전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시녀 역할을 했는데 이 시녀가 저희는 시녀 하면은 뭔가 그 귀족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일하는 시종 그러니까 뭐 노예까지는 안 더라도 저희로 치면 머슴 양반이 아닌 사람들 우리로 치면 시녀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 영국 궁전의 시녀는 조금 개념이 달랐거든요. 귀족의 자제들이 굉장한 명예직으로 시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영에. 그래서 그 시녀에 있던 사람들하고 헨리 8세는 끝없이 바람을 피우죠. 그 당시에 왕이 정부를 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큰 흠집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좀 끔찍하긴 한데 그 당시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특히 왕가에서는 사랑이나 애정으로 뭐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저 정략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랑은 정부랑 하는 것, 뭐 마음을 주고받거나 잠자리를 더 하는 것은 뭐 그런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왕의 이야기들이 더 사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더 아픈 이야기들이긴 한데 무슨 그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시녀로 있다가 그러니까 엠블린도 그 아라곤이 시녀로 있었거든요. 있다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나 굉장한 전략을 부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잠자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정부가 될 수도 있었는데
되게 웃긴데 엠블린의 친언니가 네. 또 마찬가지로 이 시녀였고 헨리 헨리 8세의 8세 정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까지 임신해요. 어. 아이를 낳아요. 네. 그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버림받고 음.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갔었거든요. 아. 아이를 낳다가. 언니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애는 헨리를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이 있긴 했으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정부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미 걸 계속.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혼하게 되고 뭐 이제 엠블린과 결혼하기까지 되는 건데 사실 이건 정말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정말, 네, 예,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그 과정의 모습들이 사실 아라곤의 1번 넘버인 그 처음 넘버인 노웨이라는 네, 넘버나 네. 그다음에 네. 엠블린의 자기가 부른 넘버 안에서 사실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역사를 알면 깔깔거리면서 사실 되게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잘 모르면 따라가기 좀 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죠. 네. 어쨌든 그 엠블린은 튜더스 덕분에 특히 더 굉장히 그죠, 섹스 예. 심벌이고 네. 에로틱하고 그런 캐릭터로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심지어 그 역할을 했던 배우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네. 후에 튜더스 촬영장에서도 그렇고 그 역할이 자기에게 굉장히 힘들었다. 나는 촬영장에서도 비슷한 취급을 당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저희 공연에서 엠블린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섹시하거나 막 그런 이미지보다는 정말 천방지축의 왈가닥의 펑크 스타 네, 같은 네.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기존의 그 캐릭터가 갖고 있던 느낌을 좀 확 다르게 볼 수 있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뭔가 여성스러운 에너지를 막 발산하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그냥 하는 뭐 어때 네. 내비둬 뭐 이런 느낌으로 달려가는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네. 그렇게 기획되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엠블린을 소개하는 짧은 넘버가 있거든요. 네. 그 넘버는 이제 튜더스의 광고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기획되어 있어요. 근사한 남자 성우가 네. 이렇게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그의 뭐 정부, 뭐 네.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진지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화면들이 확 스쳐가고 대사들이 막 나오고 그런 2000년대 초반 뭐 이때 그런 광고 스타일을 패러디해서 일부러 더 여자 배우들이 그 미스터리, 히스토리 이렇게 막 하면서 네. 소개하는 네. 것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패러디해서 웃게 만들어 놓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엠블린을 소개하고 엠블린이 처음에 등장해도 뭔가 우아하거나 혹은 섹시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셀카 찍다가 왜 뭐 무슨 문제야? 미안해. 내 타임 놓쳤네 하는 에너지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처럼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왕비, 네. 그러니까 노웨이. 네, 첫 번째 왕비인 제목에 네. 거기 보면 이제 엠블린 얘기도 잠깐 나온다고 네, 네. 하셨는데 거기 그러니까 엠블린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기 네. 나온 캐릭터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실 다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승연 배우가 맡아서 부르는 네, 그런 노웨이라는 넘버를 네, 한번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난 항상 네 편에서 네 옆자리를 지켜왔잖아. 수없이 날 속여도 그냥 모른 척 참아왔잖아. 내가 사는 법 잊자 쿨하게 yeah. Baby 쿨하게 느낀 거 알지. 예쁘고 젊은 애한테 빠져 재미를 볼 때도 참았어. 내가 모르는 자식을 만들어 와도 난 말 안 했어. 난 네가 사는 법 도달지 않았어. No baby 날 한 번 아는 거 알지. 참아줬어 cash 지긋지긋해도 하지만 너희 내 말부터 들어. 넌 날 밀어내려 yeah. 어림없는 소리 baby no way. 넌 날 쉽게 생각해 이혼을 해달래이지만 no way no way no way oh no way
자식이 없다 성경은 말했지. 그 말씀을 핑계로 저주받았다며 결혼이 무효란 말했지. 우리 딸 메리가 뭐라고 부르지 널 아빠. 다른 자식 하니까 이 쓰레기 날만 많이 봤어. 못 비켜줘 이 절대로 안 떠나. 넌 날 밀어내려 yeah. 어림없는 소리 baby no way. 넌 날 쉽게 생각해 소녀원으로 가래 뭐래요. No way no way oh no way no way no way oh no way oh no way. Let's go girls. 마리아에게 박수. 진심으로 물어볼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존심 죽이고 당신만 바라보던 나잖아. 내가 준 상처가 하나라도 있다면 말해줘. 갈게. No. 아무 말 못하잖아. 이대로는 못 가. Oh no way. 넌 날 밀어내려 yeah. 어림없는 소리 baby no way. 당신이 뭐래도 영원히 왕비는 나니까. No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Oh no way. 네, 지금 들었던 넘버가 첫 번째 부인 아라곤. 네. 네. 그래서 더 노웨이. 캐서린인가요? 네. 아라곤은 사실은 이제 그 스페인 지방의 그 지역 국가 네. 이름이고요. 사실은 네. 네. 아라곤에서 온 캐서린인 캐서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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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웨이 듣고 네.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구한 삶이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이 첫 번째 왕비. 네, 기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헨리 8세와 그 당시 여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인류가 이때는 정말 무자비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의 도덕률과 너무 달랐구나. 네. 물론 그 삶이 어쩔 수 없던 영향도 있었겠죠. 굉장히 사망률도 높고 또 네. 뭐 지금 여왕들이 다 아들 혹은 아이의 출산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네. 그렇죠. 출산 중에 아이가 죽거나 산모가 죽거나 이런 일이 어. 비일비재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넘버에서 보면 이제 아라곤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운명이 희한하고 기구한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 당시 헨리 8세의 아버지인 헨리 7세는 그 왕가가 왕권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거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네. 왕이 된 상태여서 왕권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영국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협정을 맺고 네. 뭔가 그 정략 결혼을 위해서 네. 추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의 형과 아라곤의 그 캐서린을 정략 결혼을 맺을 생각을 하는데 둘은 거의 뭐 7살, 8살 네, 되게 아기 어리다. 때 네. 만나게 하고 뭐 그때부터 긴 협상 끝에 약혼을 하고 약혼 이후에도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왕비로서 영국에 오게 됐거든요. 네. 완전 정통 왕가의 딸이고 네. 그 아라곤의 캐서린의 엄마 아빠가 각각 스페인에서 양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오. 결합이었고 네. 강력한 왕비였던 거죠. 네. 말하자면 왕가의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결혼을 했고 헨리 8세의 형과 결혼을 했는데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네.
올 때 엄청난 지참금을 가지고 또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인데 형이 죽어서 이 결혼을 무효해야 되나 파토를 내야 되나 뭐 이런 와중에 왕권은 이제 그 동생인 헨리 8세가 다음 계승자가 되기로 하는데 그 헨리 7세가 엄청난 지참금을 받은 이 아라곤 캐서린을 돌려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지참금을 반납해야 되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애도를 한다는 핑계로 그 어떤 작은 성에서 거의 감금하듯이 계속 거기 있어라. 거기 계속 머물면서 네. 거의 7년 가까이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형과 잠자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교리를 들이대며 아라곤도 다행히 그 주장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서 거의 잠자리 갖지 않은 상태로 형이 죽어버렸다. 그래 나는 처녀다. 당시에 왕가는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네, 처녀가 아닌 게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결혼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죽게 되는 엠블린이나 무슨 하워드나 이런 사람들도 처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그냥 거예요. 구실을 그 구실을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 불륜이었다. 혹은 결혼 후에 불륜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이대는 거죠. 웃기죠. 사실 왕들은 공식적으로 끝없이 그러게요. 정부를 만나고 다른 여자 잠자리를 하지만 왕들은 참고 있지만 왕비들은 그것이 뭐 몰래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어쨌든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을 추진할 수가 있었고 그런 스페인의 힘이 필요했고 정략적인 뭐 그런 저런 이유로 다시 이제 헨리 8세와 아라곤이 결혼하게 된 거죠. 원래 형수였는데. 형수였던 거죠. 형수였다가 나이도 아라곤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래도 그 둘은 처음 만남했을 때는 잘 통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어쨌든 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고 또 아라곤이 굉장히 품위 있고 기품 있는 여왕이었고 또 가톨릭의 신실한 신봉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영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여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쭉 유지하다가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산하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가 또 금방 죽고 뭐 이렇기 때문에 후계를 이을 수 없었고 그 핑계와 함께 이제 엠블린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엠블린은 아라곤의 시녀였고 뭐 예를 들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헨리 8세가 아라곤에게 선물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목걸이를 엠블린에게 선물해요. 엠블린이 시중을 들면서 아라곤에 이렇게 뭐 신발을 신겨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으면 아라곤이 너 그 목걸이 뭐니? 왕께서 주신 겁니다. 뭐 그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영화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아라곤한테는 뭐 수녀원으로 가라고 하고 뭐 그 노래도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아라곤을 쳐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 가사에도 나오고 공연에서도 사실 중간에 아라곤이 무릎 꿇고 헨리에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그 왕과 신하들과 뭐 교황과 모여가지고 이혼을 관련된 걸 막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막 협의를 하고 있는 회의 석상에 아라곤이 거기엔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떡하니 걸어 들어와서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 공간이 어떤 홀 얘기했는데 정확한 지명 까먹었고 무릎을 꿇고 내 죄가 무엇이냐 내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느냐 내 죄가 있다면 말해봐라 그때 헬리가 별말 못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아라곤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황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건 허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교황도 허락해주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카톨릭과 이별하고 새로운 교리를 가진 성공회를 세우고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영국이 개종을 하면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아라곤이 끝까지 버티고자 노력을 했지만 앤블린이 어떤 수를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느냐가 굉장히 호사가들에게는 인기 있는 어떤 소재인 거고 그 과정이 앤블린을 희대의 악녀, 희대의 요부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엠블린도 결국은 아들을 못 낳고 또 딸만 낳은 거잖아요. 엠블린도 딸만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음. 불륜을 핀 이유로. 네. 네. 그리고 금서를 들고 있었다. 아. 종교적으로. 네. 뭐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죄명을 죄명 네. 묶어서 그래서 참수. 네. 목을 참. 근데 그 참수 되게 웃긴데 어쨌든 그 엠블리는 참수에 약간 헨리 8세의 온전한 의지와 분노보다 네. 정치적으로 밀려난 상황이 좀 더 강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네. 헨리 8세가 엠블린의 죽음에 굉장한 배려를 해준 것은 네. 정말 참수거든요. 네. 정말 우리 하면 그 망나니를 불러다가 네. 정말 칼로 목을 베는. 네. 근데 그 과정에 가장 비싼 망나니를 불렀다고. 아. 가장 고통 없이 깔끔하게. 아, 그게 헨리 8세의 마지막 네. 배려였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와 비교되냐면 네. 하워드와 비교돼요. 아이고. 하워드 캐서린도 참수를 당하는데 네. 하워드 캐서린의 비싸지 망나니는 않은. 정말 솜씨가 떨어지는, 그리고 어떡해. 그에게 술을 진탕 먹여서 더 솜씨가 떨어져서 네. 더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게 했다. 아, 그게 그리고 그런 게 수많은 기록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워드는 그냥 죽음을 막 죽기 직전에 겁나고 공포스러우니까 오줌도 지리고 막 그죠, 이걸 예. 그냥 다 공개적으로 아. 엠블리는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음. 프랑스에서 데려온 비싼 돈 주고 데려온 프랑스에서? 정말 뛰어난 솜씨를 가진 참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랬다. 네.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헨리 8세 너무 근데 그게 되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당대 인류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유난히 뭐 그 저희 영국 연출도 계속 얘기했는데 네. 영국 유난히 그런 끔찍한 것, 죽음, 처형 이런 거에 네.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 왕비는 네,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이혼당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네, 이제 자연사. 죽었는데 네. 아들을 낳고 죽기는 했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러준 건가요? 그쵸 그냥 그래서 이제 자연사죠 뭐 네. 그런 그게 사고나 이런 게 세 번째 아니라 왕비가 제인 네. 시모어인데 네. 헨리 8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제인 시모어 옆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여자 앞에. 그러니까 그 뒤에 부인들이 있었지만. 네네. 가장 그렇구나. 뭐 저희 그 공연에서도 넌 헨리의 유일한 사랑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가장 사랑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뭐 그 과정도 뭐 우연히 그 지역에 갔다가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다가 딱 네. 얼마 안 되어서 사망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산후 처리가 굉장히 미개할 수밖에 그랬나 없더라고요. 봐요. 네, 네. 어떤 약도 마땅치가 네. 않았고 네. 공기와 이런 걸로 그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산후에는 뭐 하루인가 몇 일주일인가 동안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네? 문을 닫고 네. 창문도 열지 않고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상태에는 깔끔하고 괜찮다. 네. 외부 네. 공기에 균이 많다 해서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외부 사람 들어올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산용열이라고 하는 네.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공기를 환기시켜줘야 되고 네. 이 과정에서 치료나 뭐 이 출산 과정에서 있었던 열기도 배출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죽는 일이 너무 많았고 네. 이 제인 시모도 그렇게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제대로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네. 죽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헨리는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게 뒤에 여왕들이 허락한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게요. 싶은데도 뭐냐면 네. 그 뒤에 그린 초상화들이나 네. 거기에 보면 제인 시모가 헨리 옆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인 시모가 바로 옆에 있고 뭐 하워드를 결혼 중인데 그린 초상화에 하워드는 저만치 약간 떨어져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너무 네. 아량이 그 왕비의 이해가 아량이 불가한데요. 그러게요. 근데 그 아들이 되게
계속 후사를 봐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아들도 얼마 못 살고 못 살고 찾아본 바에 따르면 9살에 왕이 됐다가 15살에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첫 번째 왕비의 딸인 메리 여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엠블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차례로 즉위를 하는데 참 굉장히 영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메리 여왕 때는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카톨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그죠. 영국 종교의 역사도 바뀌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시대 사이에 이제 영국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인 힘들이 확 발휘되면서 엘리자베스 시대 드디어 그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뭐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여왕이 이렇게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사이에서 나온 딸들이 이제 잇따라 여왕을 하면서 참 영국 역사상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이만큼이 저도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재밌는데 좀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객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연출가로서 좀 어떤 부분에 그래서 사실 신경을 지금 쓰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쭉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나 맥락이 음악과 노래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압축되고 이렇게 혹은 유머로 처리하거나 뭐 패러디처럼 처리하는 게 많아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은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 서사를 이해하는 공연은 아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공연은 아니다. 잘 몰라도 첫 번째 여왕이 이혼을 당할 것 같았는데 싫어 안 해라고 얘기한 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절대 이혼 안 당해 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넘버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난 별로 안 미안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난 그냥 행복하게 살려던 것 뿐인데 라고 얘기한다는 식이거나 그래서 각각의 여왕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던 좀 도발적이고 좀 생각보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런 여왕처럼 보이네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세 번째 여왕인 제인 시몬은 훨씬 더 순종적인 캐릭터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자기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넘버로 노래를 해서 그러니까 그래 헨리 못된 남자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사랑했어. 이것도 여자가 취할 수 있는 길 하나 중에 하나 아닌가? 진정한 사랑을 주었고 아들에게도 남자 헨리에게도 나는 그것이 또 내가 택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공연은 너무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캐릭터가 놓인 상황들을 다양한 각도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쭉 보고 나면 이것이 여왕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주자인 캐서린 파에 가면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 캐서린 파라는 여왕도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데 거의 간호사처럼 막판에 늙어서 죽어가는 헨리 옆에서 보필을 하고 간병을 해주고 헨리 죽음 임종을 맞이했던 여자이기도 하고 헨리의 임종 이후에는 뭐 헨리가 죽을 때 또 굉장히 좋아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또 웃기는 건 그 여자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남자랑 재혼해요. 그래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남자랑 몇 년 있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이것이 영국 여성 거의 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책을 써요. 무슨 책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사실은 진보적인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책이긴 해요. 어떤 기도 문집 같은 거고 남편에게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읽으라고 쓰는 책을 쓰는 거죠. 그야말로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한다. 네. 그 당시 여성들 교육받지 않았거든요. 그죠. 네. 여왕들 정도나 되니까 그나마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캐서린이나 아라곤이나 엠블린 같은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 네. 제인 시모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캐서린파는 굉장히 교양 있고 네. 많이 배웠고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많이 공부하는 이런 캐릭터였고 그 책을 써냈고 네. 그래서 저희 가사에도 나오는데 당시 초상화는 당연히 남자 화가가 그리는 거지 여자 화가는 그리지 않는데요. 그런 특히 여왕의 초상화, 왕가의 초상화는 그런데 캐서린파의 초상화는 여자 화가가 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가사에도 이제 뭐 어떻게 확 그랬구나. 짧게 치고 넘어가지고 잘 안 네, 들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취적인 캐릭터인 거죠. 당대의 네. 여성으로서 여자 화가에게 자기 초상을 그리게 하고 여성으로서 책을 출판하고 네. 여성들이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되게 팝스타 같고 뭐 그다음에 어떤 순간엔 섹스 심벌 같고 어떤 순간엔 되게 예뻐 보이고 싶고 하는 것 같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다른 여왕들을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만 우리 생각해 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헨리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 6명의 카테고리를 묶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거잖아. 막말로 그 저희 엠블린이 막 이렇게 막 유려한 대사로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적 질서에 묶여 있어서 그 가치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경쟁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다. 비교와 경쟁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건가를 캐릭터들이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갇혀 있는 건가?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던 게 내가 여기 리드싱어가 되고자 노력했던 게 사실은 기존 질서의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그냥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랬던 건가?를 깨닫고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던져 놓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 자체가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각자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 다 코러스 할 때마다 전부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노래하는 형식 자체가 벌써 이게 경쟁이 아니라 뭔가 같이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의 딜레마는 처음에 우리 경쟁할 거야로 시작하고 내가 1등이야 왜냐하면 이렇거든 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수위를 계속 조절해가는 과정이었어. 이게 여자들의 싸움으로 너무 그 영어로 말하자면 막말로 비치 파이터처럼 보이면 안 된다. 나쁜 여자들끼리 막 서로 머리 뜯고 그런 싸움으로 보이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경쟁을 해?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넘버를 부를 때 나머지 여왕들이 각자 자기 여왕이거나 혹은 그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 노래 안에 등장하는 뭐 하인들이거나 남자들이거나 친구들이거나 이런 캐릭터로서 계속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느낌으로 곡을 이제 진행을 했죠. 그 균형을 계속 맞춰가려고 해서 아마 그래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또 서로 도와주고 있네 그런 느낌을 받고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런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인 시모라는 캐릭터가 노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고음으로 확 노래를 확 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력 연출인 ASJ로 저희 부르는데 친구가 얘기해줬던 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에 아이를 낳고 죽게 되고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캐릭터의 에너지를 자기가 손을 뻗고 그 손을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진짜 제인 시모어와 지금 아마 영국에서 혹은 뉴욕에서 이 장면을 하고 있을 또 다른 배우들과 혹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아이를 잃거나 혹은 아이 때문에 죽거나 했던 그런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보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여자 연출만이 할 수 있는 멘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장면에 대한 밀도와 에너지가 배우들 사이에서 훨씬 달라진 걸 느꼈고 그렇구나. 그렇게 불러보자. 그래서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것이 엄청 중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방식 나름의 방식으로서 굉장히 나도
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 손을 우리 서로 잡아주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느낌으로 다른 장면들도 많이 네.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처음 이거 원작자 그러니까 작곡하고 이거 대본 쓰고 한 그 사람들이 학생일 때 처음에 뭐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졸업 작품으로 쓴 거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찾아보니까 뭐 토비 말로, 루시 모스라는 그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콤비로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창생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작곡가도 동창생이고 안무도 거의 다 안무까지 창작자들이 거의 동창생이고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만든 거죠 사실. 30살도 안 됐을 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 뮤지컬 문법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공연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막 이런 여성주의적인 거나 막 어려운 얘기들 많이 이렇게 좀 무거워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공연은 굉장히 가볍고 통통 튀고 발랄하고 강력한 음악들로 쭉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거운 형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복해할 수 있는 공연 양식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내한 공연하고 라이센스 공연이 연달아서 이어졌는데 네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그 저희가 거의 오리지널 공연의 모먼트들을 다 지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연습실에서 계속 연출도 그렇고 진행했었고요. 네. 그렇게 계약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거의 똑같아요. 정말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싶을 만큼 똑같고요. 다만 이제 이 가사를 자막으로 보느냐 우리말로 맞아요. 직접 듣느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는 물론 그 자막으로 영화나 이런 것들 보는데 익숙해져서 사실 관객분들 그렇게 자막 보시면서 따라가는데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배우의 말과 목소리로 나올 때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사 번역 작업을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가사가 너무 흥미롭고 영국식, 미국식 라임을 너무 많이 맞춰놔가지고 라임. 음악을 듣고 있으면 사실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데 뜻을 몰라도 듣고 있으면 이게 라임이 정말 운율이 탁탁 맞아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라임을 맞춘다고?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있게 만들었는데 그걸 한국말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운데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뭔가 운율을 맞출 건 맞추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 가사 대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사를 계속 같이 연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번역가님이 번역해주시고 그러니까 황석희 황석희 번역가님 번역을 영화의 번역가 유명하신 분 정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셔서 좋은 작곡을 주셨는데 그걸 또 노래해보고 만들면서 음악 감독님, 저 다른 연출님 이렇게 같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오늘 요 한국말 어떻게 해보자. 한국의 가사를 계속 이렇게 바꿔보고 저희 이제 이걸 불러볼 수 있는 배우를 불러서 불러보게 하고 실제로 부르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거의 2-3달 동안 하면서 가사를 한 곡 계속 고쳤어요. 근데 그러고 또 연습을 들어갔더니 이게 사실은 이런 의도였구나. 현지 연출과 함께 듣게 되다 보니 또 연습실에서 그래서 또 다시 바뀌는 것도 바뀌고 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했죠. 지금도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좀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한국말로 하면 원래 느낌이 표현이 안 되는구나 이런 점도 있지만 최대한 살리려고 했고 오리지널 연출부에서 되게 좋아했던 지점도 되게 많아요. 이건 한국 번역이 더 좋은데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예를 들면 어떤 곳이요? 그 하우스 오브 홀바인의 Das is good이라는 그 문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영어로 너무 좋아, That is good 그런 건데 거기가 원래는 더 많은 도어로 채워져 있었어요. 다른 도어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라임으로 좀 채워져 있었는데 그 라임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영국 사람들이 아는 독일어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 우리들은 모르는데 Das is good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래도 이거는 느낌을 알 수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Das is good 다 채웠죠. 훨씬 많이 라임을 글자 맞춰서 여기서도 놓고 여기서도 놓고 이게 남게 기억에 남게 했더니 영국 연출은 이게 훨씬 더 자기네들은 재밌다 이런 방식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한국 배우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 배우들이 지금 저 무대에서 저렇게 무대를 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동적이기도 하거든요. 여자 배우들 6명에 밴드까지 다 4명의 여성, 10명의 여자들이 지금 저기서 저걸 채우고 있다는 게 2023년에 저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싶기는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곧 앞으로 계속 저런 일 많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게 처음도 아니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저렇게 신나게 행복하게 화려하게 노래 부르고 하고 있는데 저 배우들이 하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들이 더 잘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마지막에 다 같이 천천히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순 없어. 내 삶, 내 영광 이제 되찾을 거야. 뭐 이런 가사를 부를 때 그 가사말을 정말 소중하게 불러주거든요. 배우들이. 그게 이 여섯 여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자 배우들 자기 이야기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고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길 원하는 이야기인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감격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거를 관객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저 약간 그런 울컥하는 그 모먼트가 있어.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지금 다 얘기해 주신 맥락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수많은 작품들 연출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좀 이전에 하셨던 작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상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레플리카 공연의 협력 연출은 제가 평생 처음이거든요. 저는 계속 만드는 제가 막 머리 쓰고 막 어떻게든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죠. 창작도 많이 하시고 라이센스 공연을 좀 하기도 했지만 해외 라이센스 공연도 다 그냥 연출을 새로 만드는 대본만 가져오거나 음악과 대본만 가져온 거였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작가님과 뭐 작곡가님 작품을 만들어 가거나 저는 그거를 거의 10몇 년 동안 거의 해왔는데 이거는 다 만들어진 거를 해외에서 온 연출이 다 하고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만 봤거든요. 거의. 그리고 뭐 문제가 있거나 한국 배우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 때만 이제 상의하고 뭐 협력 연출이 일하는 방식은 프로덕션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냥 정말 꼼꼼하게 정말 시선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 연출들이 다 가지고 온 걸로 전달하려고 해서 뭐 만들거나 하는 고민은 없었어요.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기도 하고 내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돈 받아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 프로덕션에 좀 더 잘 굴러가기 위해서 뭐라도 좀 도움을 주기는 걸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밖에 빠져서 한 발 빠져서 정말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밖으로 빠져서 이 작품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무엇보다 배우들의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었고요. 어떤 작품인지 뭐 그러지 않겠냐마는 저희 하는 배우들이 사실은 메인 무대에서 노래 주로 하는 배우들이 많았지 춤추는 배우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뮤지컬 주인공들이나 주조연급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 춤을 많이 추지 않으니까 물론 저희 배우들 중에 앙상블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배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모여 있지만 저들이 저 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나이와 뭐 이 경력 그냥 상관없이 저 넘버에 맞는 안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건 안무였고 이 안무 안에 사실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막 정말 파스를 붙여가며 몸이 축나가며 연습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노력이 무대에서 빛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저 노력이 관객들이 전달 잘 될 거라는 믿음과 함께 볼 수 있었고 그게 마지막 쯤에 가서는 더 아까 말했던 감격으로 와 닿았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 연습 일지를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처음 해봤어요. 저도 조연출이나 이런 생각 거의 많이 안 해봐가지고 운 좋게 빨리 연출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근데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잘 정리해서 안 온 사람들이나 배우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 그걸 정리했더니 공연의 내용이나 뭐 팩트들이 좀 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저에게 손쉽게 와 닿았던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영국에서도 저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내한 팀도 네. 보고 여기도 공연을 보면서 한국 배우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졌던 작품이기도 해요. 네. 영국 배우들도 너무 잘하고 네. 그러나 오리지널 팀이 약간 처음 왔을 때 한국 배우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나 뭐 너무 훌륭하게 네. 그 기대 이상으로 더 해냈기 때문에 아 이게 국뽕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뮤지컬하는 배우들 정말 독하구나. 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출가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 연출가로서의 계획이나 꿈을 얘기하면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어떤 작품을 막 꼭 해보고 싶어요라든가 뭐 그런 건 좀 지난 것 같고요. 뭐 네.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했고 네. 좋은 작품 많이 했고 앞으로도 다만 이제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제 꿈은 남들이 안 해본 장르 형식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많이 해본 걸로 잘 웰메이드로 잘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것도 할 건데 네. 그런 거 많이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사랑받는 작품 많이 만들고 네, 싶은데 안 해본 거 좀 해보고 싶다. 좀 그런 몇 가지 형식이나 뭐 실험들을 좀 도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안 이제 돼요? 이머시브 시어터에 이머시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네. 어릴 때부터 해봤고 이머시브란 말도 모를 때부터 같이 막 해봤고 네. 제 꿈은 당분간의 꿈은 이머시브 시어터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좋은 이머시브 작품 많죠. 우리나라도 그죠, 많고. 예.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거나 혹은 이걸로도 충분히 관객들과 잘 만날 수 있는 시장에서 이게 통하는구나.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짧은 꿈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저는 아직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네. 행복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난관도 있지만 그걸 다 이겨낼 만큼 좋기 때문에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연출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근데 연극도 하시고 뮤지컬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네. 예. 어떠세요? 물론 뭐 당연히 다르겠죠. 예. 다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다른 개념을 만들진 않거든요. 네. 뭐가 더 중요하다의 차이는 좀 있죠. 음악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가, 드라마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가,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는 뭐 비슷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각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조금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정말 오페라, 뭐 창극, 뭐 이것저것 일 들어올 땐 해보는데 네. 뭐 다 흥미 있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무대 예술, 공연 예술, 무대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 예술,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건 굉장히 서로 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그럼 연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점이세요? 이건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혼자 생각해 본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흥미 있나가 일단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웃기든 슬프든 감동적이든 뭐 아니면 신선하든 사람들이 하고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흥미 없는 이야기라면 흥미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흥미 없을 수도 있죠. 네. 중요한 이야기인데 흥미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공연으로서 흥미 있게 만드는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연출이 해야 될 일은 이야기를 흥미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흥미 있게 만들 만큼 이게 정의로운 이야기인가, 가치가 있는 이야기. 네. 아니 이야기를 흥미 있게 만드는 건 기술이고 테크닉이죠, 연출로서. 그런데 그 흥미 있게 만들려는 이야기 자체가 어떤 가치가 정의롭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너무 흥미롭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애쓰자. 내가 만들려는 이야기가 정의로운 이야기인지 계속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게 남들에게 널리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내가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하자. 이야기를 흥미있게 만드는 건 내 기술이고 내 테크닉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게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들려줄 만한 정의로운 이야기인가, 뭐 그런 거 고민하자. 네. 크게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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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인상적인. 되게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들려준 이야기에 심취하느라 그렇게 들려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네. 네. 오늘 정말 긴 아, 시간인데 너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은 말씀. 네, 지금 뮤지컬 식스 더 뮤지컬 네. 절찬리에 지금 절찬리에 네. 네. 공연되고 있는데 네. 네, 코엑스 아트홀에서 아, 네, 네. 네.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야 저희가 이걸 또 다음번에 또 다음번에 할 수 있고 네. 기존 뮤지컬과는 조금 다른 신선하고 흥미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신나는 뮤지컬이거든요. 네. 실컷 박수치고 흥겨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 휘파람 불면서 볼 수 있는 공연이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실 수 있는 공연이라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사실 부탁 잘 안 하거든요. 제 공연 연출할 때도 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 안 네. 되면 회사하는데도 큰 타격인데 지금 아.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네. 공연이 앞으로 저는 계속 좀 더 영국 뭐 뉴욕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잘 돼서 앞으로 더 많은 관객들이 만나고 그래서 더 많은 여자 관객들 혹은 그냥 관객들이 이 식스라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튜더 시대 여왕들 나아가서 지금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겪고 있구나를 감각적으로 확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꼭 여성 관객뿐만 아니라 그냥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작품이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남녀노소 네. 가리지 않고 네. 잘 볼 수 있고, 네, 근사합니다. 일단 작품이 근사하고요. 네. 오늘 커튼콜 들으신 분들은 다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럴 일단 것 저는 같습니다. 지금 예매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보러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오늘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8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신 김태형 연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